안녕하세요. 조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고발포, 저발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해하게 좀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뭉쳐봤습니다. 자, 그럼 고발포가 뭐고 저발포가 뭔가? 포 있죠. 거품, FOAM. 그게 이제 고성능 발포냐, 저성능 발포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 나오는데 저발포는 팽창비가 부풀어지는 비가 20이야. 고발포는 팽창비가 80에서 1000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발포, 저발포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난해하게 퍼져 있다. 그걸 뭉쳐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소방학교 교재에 동체 착륙을 할 경우에 할 줄로 이제 비행기를 말하네요. 공기포가 뭐죠? 이제 우리 포, 거품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죠? 계면활성제 이제 거품이 계면이면 표면으로 활성돼가지고 이제 거품이 생기죠. 그럼 거품으로 이렇게 비행기는 230개국에 이제 다 비행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세계 81억에 230개국 독립된 나라가 230개국인데 거기에 비행기가 있는 나라는 포로 겁니다. 전부 다 포. 거품으로. 그래서 포로 끄면 왜 포로 끄냐? 질식소화. 포는 거품이 이렇게 덮어버리면은요, 공기가 안 통해요. 산소가 이제 안 통하니까 불이 제일 빨리 꺼지죠. 그렇지만 물로 끄면은요,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불났을 때 물로 끄면은 물은 전부 다 이제 비행기 전체를 한꺼번에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직사주수는 이제 구석구석 끄면은 그 부분만 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에 끄것은 위에서 포로 덮어버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화제하고 비행기는 포로 끈다는 거. 포는 유류화제에 주로 사용합니다. 포유류 동물, 젖먹이 동물로 생각하고요. 포는 비행기는 비싼 거니까 빨리 끄기 위해서 포로 끈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포는 모터로 해가지고 끄니까 기계로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기계포라고도 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알아둬야 합니다. 자, 피복 길이는 활주로 3분의 1을 목표로 하고 활주로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경우에 3분의 1에다가 이제 포를 갖다가 덮는다. 피복 길이가 포를 덮는 길이라고 해서 제가 여놨어요. 피복폭은 쌍발기상 엔진 2개짜리. 엔진 2개짜리는 엔진 간격의 1.5배. 엔진이 2개니까 간격의 1.5배예요. 단발기는 엔진이 하나지요. 그러면 1.5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발기는 8에서 10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2개짜리냐 엔진이 하나짜리냐. 하나니까 엔진 간격에, 이건 엔진 간격이죠. 여기 엔진 간격이 여기 1m 같으면 1.5배로 덮어라. 그죠? 그 말이죠. 그리고 단발기는 8에서 10m로 덮어라 이 말입니다. 자, 포의 두께는 4, 5cm 정도. 포의 두께가 요 포의 두께가 아니고요. 요거 있죠. 포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방울방울 거품입니다. 요 두께를 말합니다. 요 두께가 4, 5cm.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4, 5cm. 정도로 하고 시간적 여유 또는 포원액의 여유가 없는 경우는 100에서 150m의 범위를 긴급히 전면 회복한다. 포원액의 여유가 없는 경우 시간적 여유나 그러면 100에서 150m를 긴급히 전부 다 회복을 해버려라 이 말이죠. 덜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 진입구 부근에 포방사하고 스스로 인명구조 외에 다른 구조대원 요구조자가 이제 구조 대상자로 바뀌었지요. 구조 대상자 같은 말입니다.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 요구조자를 보호한다. 포소와 분무주소를 중점으로 하고 포소하고 분무주소는 같은 질식소화가 되는 거죠. 그죠? 직사주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직사주수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직사주수는 X. 자, 우리 비행기 쪽을 지금 동체 착륙이니까 비행기 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포방사를 통해서. 동체 하부, 그 주변에 약 5m 이내를 우선적으로 소화한다. 고발포는 지표등,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자, 여기서부터. 자, 고발포는 지표등, 평탄한 부분을 저발포 방사능 기체 등 입체 잠깐 적어볼까요? 고발포, 저발포, 고발포는 고성능 발포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표등, 땅, 평탄한 부분, 활주로 전체는 아니지만 활주로 부분. 저발포는 이제 팽창비가 20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입체 부분, 날개 같은데 이런데, 그래서 입체 부분, 작은 부분, 큰 부분. 요거는 이제 작은 부분, 이렇게 개념을 잡읍시다. 개념 잡아야 합니다. 이거 고발포, 저발포. 자, 그래서 밑에 6번 들어갑니다. 포방사 시 직접 주수는 동체 필요시 최소한에 그치고 광범위하게 방사한다. 직접 주수는 동체 보호 등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직사 주수는 최소한으로 하라는 거죠. 아까 포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석에 불났을 때 직사 주수가 좋죠. 입체 부분에. 그리고 이제 광범위하게 포를 방사하라는 거죠. 직사 주수입니다. 직접 주수가 아니고, 직접 직사 주수는 포의 침투가 어려운 날개 등의 소화는 입체적인 포의 침투가 어려워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쏴버립니다. 자, 그럼 이산화탄소도 되고 직사주수도 되고 포도 되고 부무주수도 되지만은 직사주수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라는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도 별로 안 좋아요. 날개 등의 소화는 최소한 날개 등의 입체 부분의 구속 부분, 이런 부분에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정리된 부분으로 갑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저발포용 팽창비가 20이야. 일반적인 포로서 보통 고정포 방출구, 포헤드, 포소화전을 사용한다. 주차장에 사용하는 포소화전은 호수를 주차장에 있죠? 저발포다 해서 이제 저발포, 요건 주차장이죠. 지표등 큰 부분이고요. 주차장은 좁으니까. 단백포, 합성계면, 합성제포, 수성막포, 알코올 보통이 저발포에 사용된다. 저발포하고 고발포, 저발포는 이제 뭐죠? 일반적으로는 저발포예요. 그리고 이제 합성계면, 합성제포 있죠. 줄여서 합성포라는데, 합성포가 이제 고발포예요. 고발포는 어딨죠? 고발포는 1%, 1.5%, 2%. 이 세 가지가 고발포예요. 즉 계면활성제가 1%, 1.5%, 2%, 물이 90%, 물이 98.5%, 98% 들어가고 계면활성제가 1%, 1.5%, 2% 들어가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포를 형성하는 게 고발포라고 합니다. 이 고발포는 합성포 여기 있죠? 합성포, 합성계면활성제포에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저발포에 사용합니다. 그럼 합성계면활성제포는 저발포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합성계면활성제포는 저발포에도 사용하고 고발포에도 사용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고 우리 공통교재는 저발포로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발포는 팽창비가 80에서 1000이다. 요거 80에서 1000이라겠죠. 팽창이. 고성능 발포, 발로가 아니고 발포로 생각하면 쉽다. 넓은 장소, 급속한 소화, 지하층 등 소방대 진입이 곤란이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고발포가. 넓은 장소가 큰 부분이죠. 넓은 거. 그리고 이제 지하층, 지하 전체 층이죠. 지하실이 아니고 지하층. 개념 잡으세요 지금. 소방대 진입이 곤란 장소에 매우 효과적이다. A급 화재에 적합하며 고발포는 지금 A급 화재, 일반 화재 적합, B급 유류 화재는 저발포보다 적응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류 화재의 경우는 저발포보다 적응성이 떨어진다. 유류 화재는 저발포가 좋다. 그러면 유류 화재가 B급이죠. B급을 이쪽에 적어놓고요. B급은 저발포. A급은 고발포 쪽에 적어 놓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는 돼 있습니다. 밑에. 자, 그 다음에 구획등 공간의 표, 이거 안 중요하고요. 자, 이쪽에 고발포와 저발포 비교.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쪽 밑에까지는요. 봅시다. 자, 지하화재 진압에서 극기측 계단에서 이 부분은 공통교재에 있는 부분이고요. 4개는 이 밑에 것을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암기법으로. 자, 지하화재 진압에서 극기측 계단에서 화학포를 사용하고 고발포를 방사한 지하 쪽, 지하층이죠. 지하실이 아니고 지하실 아니고 지하층입니다. 층 주의하세요. 어디 있어요? 지하화재 진압에서 지하실이라고 안 돼 있어요. 질식소화 고발포로 방사해서요. 고성능 발포.
121페이지에 있다는 그 말이고요. 페이지 수는 안 중요하고요. 책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공통교재도 페이지가 매년 이렇게 이제 그 PDF가 2,500페이지인데 그게 좀 늘어나가지고 안 받거든요. 참고를 하고요. 이 페이지는 공통교재인지 캔버스 출판사 기본서 교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엊그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반 강의하면서 이제 2-3개씩 오늘 또 2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선박, 여객선, 부무주소로 하여 최소한도로 상황에 따라 고발포 주입 효과입니다. 선박 적어놓을까요? 선박도 고발포가 지하층이나 선박이나 비슷하다. 그리고요, 고발포는 지표 등 평탄한 부분 여기 있네요. 지표, 땅, 활주로 같은데 저발포 방사능 기체 등 입체 부분 여기 있죠. 소화한다. 입체 부분에는 아까 이산화탄소도 한다고 그랬죠. 악기전공사 이제 우리 터널 있죠. 터널 굴 같은데 이제 악기전은 이제 압력이 센데 조연 소방차, 지하, 깽이 이제 악기전공사죠. 혹은 지하에 고발포 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하 여기 있죠. 고발포, 지하, 고발포. 지하실이 아니고 지화재 지나면 지하층을 말합니다. 지하 전체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결론은 앞에 이제 그거 없이 밑에 것만 하면은 혼동될까봐 했는데 시험은 주로 고발포가 답이다. 일단 결론은 고발포 찍으세요. 정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발포 A급 화재. A급. 밑에 다시 적습니다. 고발포는 A급. A급 여기 있었죠? A급. 그러면 이제 저발포 여기다 적을게요. 저발포는 반대로 뭐예요? B급이 되죠. 그렇죠? 저발포 B급. 그죠? A급 화재. 여객선이 이제 선박이죠? 어딨죠? 선박 여기 있었죠? 고발포에. 그 다음에 지하 여기 있었죠? 그 다음 평탄지표 여기 있었죠? 지표. 넓고 복잡하다. 넓고 큰 부분. 넓다 여기 있죠? 그렇죠? 다 적었어요? 그래서 여객선 그리고 지하갱 넓고 복잡하다 해서 암기법이 좀 희미한데 A가 뭐죠? 여기 A죠. A 암기법 적습니다. A 고발포 암기법이에요. A급이니까 A죠. A 여지 평지죠. 여지가 뭐죠? 여객선 지하 여지. 평지가 뭐죠? 평탄한 여지 평지. 평탄한 지표를 평지라 하죠. 평탄한 지표가 넓고, 그죠? 복잡한 것은 지하갱, 여객선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암기법은 A 여지평지죠. A 여지평지. 그래서 연상기억법은 A 고발하자. 고발포니까 고발하자, 여자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발포로 내려갑니다. 저발포는 B급, 유리땡급. B급. 자, 그 다음에 비행기. 전투기 아닙니다. 전투기 비행기 상관없네요, 이거는. 아까 진입이 다르지, 비행기. 자동차 입체 부분. 자동차는 여기 있네요. 주차장이 자동차죠? 입체 부분 좁은 곳은 작은 부분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BB 자동차죠. 첫자가 B급이니까 B, 비행기니까 B, 자동차니까 자, 비비자. 암기가 비비자네요. 비비자에서 이제 연상. 저발포가 비비자죠. 저발포가. 그래서 제발 비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발 비비자.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고발포는 A급, 저발포는 B급이죠. 그래서 고발포부터 A 여자 편지 고발하자. 그렇죠. A 여객선 지하 평지 평탄한 지표면. 저발포는 제발 비비자 B급 비행기 자동차 주차장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좀 복잡한 거 이렇게 몰아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영상을 오늘 2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둘 다 굉장히 복잡한 것을 함축시켜 가지고 정리해 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